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 4차시 교과서는 99쪽입니다. 99쪽 펴서 충격량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운동량과 충격량 중에서 아마 운동량만 배우고 지나갔을 건데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운동량 공식부터 확인을 하고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운동량은 물체가 운동하고 있을 때 가지는 물리량을 운동량이라 했는데 구하는 공식은 그 물체의 질량 곱하기 속도로 계산했습니다. 자, 이때 P가 운동량이었고 그 다음에 M이 질량, 그 다음에 V가 속도라는 거 기억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운동량, M은 질량, 그 다음에 V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단위로는 질량 단위 킬로그램 곱하기 속도 단위 미터 퍼 세컨드에서 이렇게 운동량의 단위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99쪽을 펴서 충격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충격량. 자, 이 충격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예요. 어떠한 물체가 충격을 받은 양을 의미할 겁니다. 일단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 물체에 뭘 가해줬다? 힘을 가해줬다는 얘기 되겠죠. 힘을 가해줬다. 그래서 힘을 가했고 그리고 권투 시합 같은 걸 봤을지 모르겠지만 권투에서 이제 잽이라 그러나 주먹을 뻗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끊어서 잽으로 나갈 수가 있고 아니면 길게 뻗어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차이점이 뭐냐? 어쨌든 내가 주는 힘이 똑같다고 가정할 때 잽은 빨리 들어오는 거겠죠. 그럼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훅 나가는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내 주먹이 상대방에 닿아있는 시간이 길 겁니다. 그럼 그 두 개의 경우 어느 게 충격량이 더 클까요? 그렇죠. 스트레이트로 맞은 게 아무래도 충격량 데미지가 더 크겠죠. 자, 그러면 충격량은 방금 봤지만 힘에도 관계가 있지만 내 힘이 작용한 시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충격량을 어떻게 구하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입니다. 자,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이 곱을 충격량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는 위에 충격량 옆에다가 한 개 더 적읍시다. 충격량은 물체에 작용한 힘 곱하기 힘이 작용한 시간. 이때 요 세모는 델타라고 읽고 변화량이라는 뜻입니다. 시간 변화량.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운동량처럼 기호로 바꾸게 되면은 충격량 I는 힘 곱하기 시간 델타 T랑 같다라는 공식이 나올 겁니다. 이게 충격량을 구하는 공식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단위로는 힘의 단위는 뉴턴. 그 다음에 시간 단위로는 초를 쓸 겁니다.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초를 씁니다. 자, 쳐넣었죠? 자, 그럼 그 밑에 크기와 관련된 게 나오는데 힘이 클수록 충격량 당연히 커지겠죠. 그 다음에 충돌한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이 커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어넣을게요. 힘이 클수록,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이 크다라고 집어넣습니다. 크다. 그 다음 힘 시간 그래프에서 물체가 받은 아니네, 그 위에 거네. 방향은 충격량의 방향은 내가 준 힘의 방향과 동일합니다. 충격량의 방향은 내가 준 힘의 방향과 동일합니다. 자, 그럼 책에 잠깐 갔다가 돌아올 건데 99쪽에 해보기 한번 봅시다. 99쪽에 해보기. 면봉을 반으로 잘라서 빨대의 끝에 놓고 약하게 불 때와 강하게 불 때 면봉이 날아가는 거리를 비교해보자. 어느 것이 더 멀리까지 날아가는가? 힘의 크기는 또 어떠한 경우에 큰가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어떨 때 더 많이 날아가겠죠? 강하게 불 때 더 멀리 날아갑니다. 집어넣을게요. 강하게 불 때 더 멀리 날아가며 힘의 크기도 더 크다. 강하게 더 불 때 더 멀리 날아가며 힘의 크기 또한 그때가 더 큽니다. 자, 두 번째, 면봉을 반으로 잘라서 빨대 이 근처에 넣은 후 같은 세기로 불 때 면봉이 날아가는 거리를 비교해보자. 어느 것이 더 멀리 날아가는가 라고 했습니다. 자, 면봉을 그림 잘 볼까요? 입 근처에서 불 때가 있고 또는 입에서 떨어져서 불 때가 있을 거예요. 어느 게 더 멀리 날아갈까요? 입 근처에서 불 때가 훨씬 더 많이 날아갑니다. 같은 세기로 부는데. 왜 그럴까요? 자, 빨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자, 두 지점을 잡을게요. 여기가 입입니다. 입. 면봉을 여기서 스타트해서 A 지점에서 불 수가 있고 B 점에서 불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이 근처에 있는 A점에서가 더 멀리 날아간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내가 후 불 때 A점은 내 힘이 지속되는 시간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맞죠? 길이가. 자, 그런데 B는 힘이 지속되는 시간이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럼 시간이 누가 더 길까요? 힘이 같을 때 시간이 A가 더 길기 때문에 A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시간이 길면 충격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적을게요. 이 근처에서 불 때 더 멀리 날아가며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적겠습니다. 이 근처에서 불 때 더 멀리 날아가면 시간이 더 길어진다. 자, 그럼 위에 두 개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은 속력은 어떤 경우에 더 큰지 설명해 보자. 자, 적겠습니다. 더 세게 불 때, 그리고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 때, 속력이 더 빨라진다. 더 세게 불 때, 그리고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 때, 속력이 더 빨라진다라고 적겠습니다. 자, 됐죠? 그리고 99쪽에 보면은, 학습지에도 동일한 그래프가 하나 나타날 건데, 자,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X축 값과 Y축 값이 정해져 있는 그래프가 하나 보일 거예요. 보이죠? 자, 이때 그 그래프에서 지금, X축 값은 시간 T를 의미할 거고, Y축 값은 힘 F를 의미할 거예요. 이때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일정한 힘 F가 이렇게 작용한다로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한 가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직선 기울기 밑에 면적, 도형이 사각형이죠. 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기 때문에 쭉 이 면적은 F 곱하기 T가 될 거예요.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에 면적은 충격량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학습지 한번 채워볼까요? 힘 시간 그래프에서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그래프와 시간축으로 둘러싸인 사각형의 넓이와 같다.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에 넓이는 충격량을 의미한다는 것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책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정신 잘 차려야 돼요. 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책에도 마찬가지 그래프가 하나 있죠. 99쪽 오른쪽 편에. 아랫부분의 넓이가 충격량을 의미한다는 한 번 더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왼쪽 보면은 물음이 하나 있을 거예요. 되게 간단한 물음이에요. 어떠한 물체에 20N의 힘을 2초 동안 가열했을 때 충격량의 크기는 힘 곱하기 시간 20N 곱하기 2초를 하게 되면은 충격량은 40이 나오겠죠. 40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게 두 가지가 운동량이랑 충격량이잖아요. 그럼 이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별로 어려운 관계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렇게 지면이 하나 있고 여기에 쪼매난 수레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쪼매난 수레. 자, 이 수레를 가만히 있어요. 그냥 수레가 정지 상태예요. 얘가 정지 상태면은 얘가 가진 운동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운동량은 제로입니다. 여기 참고로 P0라고 쓰면은 처음 운동량을 뜻입니다. 처음 운동량. 운동량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내가 뒤쪽에서 얘를 밀 거예요. 민다는 얘기는 내가 쟤한테 힘을 줬다는 얘기겠죠. 자, 힘을 줘서 밀 겁니다. 그럼 내가 쟤한테 뭘 가하게 될까요? 그렇죠. 힘을 줘서 밀었으니까 나는 저 수레에다가 충격량을 가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수레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정지해 있던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속력을 가지고. 그죠? 자, 그럼 잘 생각해봐요. 원래 정지해 있던 수레가 속력 V를 가진다는 얘기는 쟤한테 무슨 양이 생겼다는 얘기일까요? 운동량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은 내가 충격량을 가한 만큼 얘는 델타 P, 아까 델타가 뭐라 했죠? 변화량의 뜻이라 했죠? 운동량이 변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격량을 가한 만큼 운동량은 변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 운동량 변화량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P, 나중 운동량입니다. 나중 운동량에서 P0, 아까 제로가 뭐라 한다 했죠? 처음 운동량을 한다 했죠? 그래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운동량 변화량, 이게 내가 가한 충격량과 같다는 공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학습지 보겠습니다. 괄호 4번입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이 변화량과 같다. 적으시고요.
변화량과 같다. 적으시고 옆에 요 공식 한 개 적어두겠습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이 변화량과 같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물체가 만약 운동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으면 운동량이 같은 방향이에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던 물체의 충격량은 같은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럼 운동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겠지. 운동량이 증가한다. 종 쳤습니다. 이 종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물체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충격량. 즉, 물체는 이쪽으로 가는데 충격량은 왼쪽 편으로 가해졌어요. 그러면 그 물체의 운동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렇죠. 운동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감소한다. 자, 이때 내가 가한 힘이 클수록 적용한 시간이 길수록 힘이 크고 시간이 길다는 얘기는 충격량 자체가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충격량이 커지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량도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했죠? 자, 그러면 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99쪽 돌아오면은 자, 밑에 부분에 한번 볼게요. 테니스나 야구 경기를 할 때 공을 큰 힘으로 쳐야 멀리 날아간다. 왜? 큰 힘으로 치게 되면은 충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량도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멀리 날아가게 됩니다. 대포도 포신을 길게 해야지만 이게 포가 힘을 받는 시간이 더 길어져서 포탄을 멀리 보낼 수 있겠죠. 왜? 시간이 길면은 충격량이 늘어나서 운동량 변화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처럼 운동량 변화량은 충격량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뭐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이렇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4월달, 5월달 막 야구장도 가고 그랬을 텐데 안타깝죠. 일단 야구에서 우리가 타자가 공을 칠 때 공을 이렇게 끊어서 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홈런 타자 같은 경우는 공을 칠 때 공을 끝까지 이렇게 스윙을 해줄 거예요. 이거 팔로우 스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을 이렇게 끊어 치는 거랑 이렇게 끝까지 가주는 거랑 차이가 뭘까요? 어쨌든 내가 주는 힘 자체는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 난 최선의 힘을 다해 칠 거잖아. 그런데 끊어치게 되면은 시간이 짧아. 그래서 충격량이 작아요. 멀리 못 가. 운동량이 작으니까. 근데 이렇게 끝까지 휘둘러 주게 되면은 시간이 길어서 충격량이 늘어나면서 운동량 변화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공을 멀리까지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자, 됐죠? 일단은 오늘은 더 이상 안 나갈게요. 충격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100쪽은 다음 시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 같다. 그러면 간단한 예제만 쌤이 한번 살펴볼게요. 예제만 하고 오늘 일정 맞춰주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공이 하나 있습니다. 공이 정지 상태예요. 참고로 이 공이 질량이 2kg. 그 다음에 정지 상태니까 속력이 없겠죠. 이 정지 상태에 있는 공에 내가 힘을 가할 겁니다. 얼마 힘을 가할 거냐면은 10N 힘을 가해서 공을 빡 찰 거예요. 이때 내 다리가 공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1초입니다. 그럼 움직이겠죠. 움직일 겁니다. 슉 날아갈 겁니다. 얼마? 속력 V로. 그죠? 이때 속력 V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 공식에 그대로 넣을게요. 내가 가한 충격량이 운동량 변화량이다. 참고로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다. 그럼 충격량을 계산하게 되면은 F 곱하기 T는 나중 운동량은 이 공이 질량 곱하기 움직이게 되는 속도. 그 다음 처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인데 참고로 처음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이건 날아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대입만 해볼게요. 나는 공을 10N의 힘으로 1초 동안 찼어요. 그랬더니 이 질량 2kg 공이 속력 V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간단하죠. V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5m/s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랑 같다는 것을 우리는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의해야 될 건 하나만 더 볼까요? 더 볼게요. 여기 벽면이 하나 있어요. 왜 이렇게 잘 부러지지? 자, 이 공이, 어떤 공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공의 질량은 2kg, 속력은 5m/s로 날아갔습니다. 근데 이 공이 벽에 딱 맞고 돌아서 나올 거예요. 돌아 나왔습니다. 자, 이때, 얼마의 속력으로 나왔냐? 4로 할까요? 4m/s 속력으로 나왔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 공은 저 벽에 때려 박았잖아요. 때려 박으면 아파, 안 아파? 아프지?
그러면 조공이 뭘 받은 걸까? 충격을 받은 거잖아. 충격량을. 그 충격량을 얼마나 받았는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식에 또 그대로 가겠습니다. 내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 이때 이 충격량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나중 운동량부터 볼게요. 나중 운동량, 이 공 질량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게 나중 운동량이잖아. 그럼 질량 곱하기 속력 곱하기지. 속력 4 미터 퍼 세컨 빼기 여기까지 보이나? 보이네. 자, 그 다음에 처음 운동량 2kg 곱하기 속력 5m per second. 자, 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냐? 8 빼기 10 마이너스 2 kg 미터 per second 나온다. 자, 근데 충격량 단위랑 조금 다르죠? 일단 이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볼까요? 답 아닙니다.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 자, 우리가 움직인다는 건 항상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보일까 봐 그런 거야. 자,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처음에 운동하는 이 방향이랑 나중 운동 방향이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반대편이니까 이걸 마이너스로 잡아야 돼. 그러면 요게 그냥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럼 이 값 당연히 달라지겠죠? 얼마? 마이너스 8 빼기 10이니까 의도치 않은 숫자네. 마이너스 맞지? 18 요거 아닙니다. 마이너스 18kg 미터 퍼 세컨드로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야 돼. 선생님 충격량이라면서요. 근데 왜 단위가 운동량의 단위로 쓸까요? 참고로 충격량의 단위랑 운동량의 단위랑 서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아까 충격량을 구하는 공식이 뭐라 했어요? F 곱하기 T라 했죠. 근데 이 F가 우리 뉴턴 운동 2법칙에서 F는 MA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MAT가 되겠죠? 자, 바꿔 적을게. 그러면 질량 단위 킬로그램 곱하기 가속도 단위 미터 퍼 세컨드 곱하기 시간 단위 초. 그럼 뭐가 날아가? 초가 날아가잖아. 맞지? 그러면 결국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가 된다는 얘기지. 요 단위랑 요 단위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충격량이 단위는 운동량 단위랑 똑같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 됐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